75세 최명자 할머니는 그날 밤 자신의 통장에서 600만 원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몰래 시어머니의 집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손녀에게 주고 아들 부부는 제외하기로. 하지만 며느리가 숨겨온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라진 600만 원의 진실, 그리고 가족이 숨겨온 비밀. 이 이야기의 끝은 당신의 예상과 다를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끝에는 가슴 벅찬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최명자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서는 국이 끓으며 조용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부엌 창문 너머로는 겨울 저녁 특유의 어둑한 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일은 늘 명자의 몫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죠. 명자는 그 사실을 서운하게 여기기보다는 아직 자신이 이 집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려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목소리가 며느리 강수정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명자는 국자를 든 채로 잠시 멈춰섰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평소와는 달리 조심스럽지 않고 단정하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최동욱과 수정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사진과 숫자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앱 화면이라는 것을 명자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정은 화면을 보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집값, 대출, 앞으로 들어갈 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욱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국물이 한번 크게 끓어오르자 명자는 깜짝 놀라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불이 줄어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시 거실 쪽 대화가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명자는 자신도 모르게 문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에 있는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거실 풍경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수정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화면을 확대했다 줄였다 하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동욱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비비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명자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없는 집에서 이미 여러 번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이 집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잠시 후 명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국을 그릇에 담고 반찬을 식탁 위에 차분히 올립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빛만큼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습니다. 명자는 몇 숟갈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속은 이미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들 부부는 먼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거리감이 예전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 옆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통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통장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확인해 보자는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은행 앱을 실행하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명자는 날짜와 금액을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한 달 간격으로 반복된 출금 내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이 3번 연속 빠져나간 것을 보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명자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출금자 이름란에 적힌 글자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강수정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숨이 순간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전화가 힘없이 이불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명자는 그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조금 전 거실에서 보았던 장면이 겹쳐집니다. 집 이야기를 하던 며느리의 표정, 말없이 앉아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집과 돈, 그리고 자신을 제외한 대화.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집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조용히 들려옵니다. 명자는 천장을 바라본 채 눈을 감지 못합니다. 그날 밤 최명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분명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허리를 펴고 일어나는 데에도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명자는 잠시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고르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젯밤 본 통장 내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오자 며느리 수정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계란 굽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수정은 명자를 보자 고개를 돌려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 동욱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동욱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명자를 힐끗 바라봅니다. 어젯밤의 대화가 떠올랐는지 표정이 어딘가 경직돼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은 국그릇을 명자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명자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동욱이 조심스럽게 명자를 바라봅니다. 명자는 시선을 피한 채 그릇만 내려다봅니다. 입맛이 없다는 말조차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반찬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명자의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시선은 자꾸 수정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 손이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명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는 수정의 말을 듣지 않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며 명자는 잠시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괜히 돌아서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웃 박영호의 집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영호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영호는 명자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명자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차 한잔 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보리차를 마십니다. 잠시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명자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명자의 표정을 살피며 먼저 입을 엽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에 쌓인 말을 꺼냅니다. 요즘 들어 자식들이 달라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말을 이어갑니다. 자식에게 상처받고도 아무 말 못했던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명자는 영호의 말을 들으며 점점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안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지만 단단해집니다. 명자는 유언장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직 몸은 멀쩡한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자를 바라봅니다. 영호는 서두르지 말라는 뜻을 전합니다. 후회가 남는 선택은 평생 마음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생각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결심에 가까운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준비가 가족과의 거리를 더 벌리는 일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날 아침 명자의 마음속 분노는 말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안으로 스며들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오후였습니다. 최명자는 혼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지만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명자는 외투 주머니에 신분증과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며 잠시 현관을 돌아봅니다.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과거가 아닌 앞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번화하지 않은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간판을 확인하고 천천히 문을 엽니다. 실내는 조용했고 서류 넘기는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명자를 맞이합니다. 명자는 자리에 앉으며 짧게 용건을 말합니다. 유언장 작성을 원한다는 말이 예상보다 담담하게 나옵니다. 법무사는 절차를 설명하며 서류를 꺼냅니다. 명자는 설명을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이 마음을 바꿨지만 지금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잠시 손이 멈춥니다. 집과 예금, 그동안 모아온 모든 것이 종이 위에 정리됩니다. 명자는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킵니다. 법무사는 상속 대상에 대해 확인합니다. 명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녀의 이름을 말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법무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직계 자녀를 제외하는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도장은 끝내 종이 위에 또렷하게 찍힙니다. 그 소리가 명자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서류는 봉투에 담겨 명자의 손에 건네집니다. 명자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물건처럼 말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명자는 잠시 문 앞에 멈춥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일부러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지만 정신은 또렷해집니다. 마음속에서는 묘한 허전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수정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수정은 명자를 보고 어디 다녀왔느냐고 묻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산책을 다녀왔다고 답합니다. 수정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명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낀 듯합니다. 명자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엽니다. 옷 사이를 헤치고 봉투를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문을 닫은 뒤에도 한참 동안 손을 떼지 못합니다. 거울 앞에 선 명자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얼굴이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결심이 얼굴에 남긴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명자의 선택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딘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족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집안은 낮인데도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최명자는 안방에서 이불을 개며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어딘가 불편했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사이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손녀 최서연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눈빛에는 망설임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앉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말을 꺼내려다 잠시 멈춥니다. 명자는 그런 손녀의 기색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봅니다. 서연은 손에 쥔 휴대전화를 몇 번 만지작거리다 결국 입을 엽니다. 요즘 엄마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엄마가 혼자 울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명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눈을 크게 뜹니다.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던 일이라는 점이 마음을 찌릅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휴대전화를 켭니다.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워 할머니에게 보여드립니다. 병원 진료 영수증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명자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글씨를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름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명자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환자 이름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 항목에는 정밀검사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그런 검사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명자는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자신은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연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설명을 이어갑니다. 엄마가 할머니 명의로 검사를 받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혼자 알아보고 진행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며느리의 이름, 부동산 이야기가 뒤엉킵니다.
그동안 하나로만 보였던 그림에 균열이 생깁니다. 명자는 통장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혹시 그 돈이 병원비였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그 손이 차갑다는 걸 느끼고 살짝 놀랍니다. 명자는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방 안에는 잠시 말이 끊깁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명자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어집니다. 서연은 더 말을 잇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라는 걸 아는 듯합니다. 명자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이 방을 나간 뒤에도 명자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병원 영수증 화면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 한쪽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명자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힙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날 오후 명자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의심과 후회가 함께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확신으로 굳어있던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거실에 불이 켜졌지만 따뜻함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안방에 혼자 앉아 낮에 보았던 병원 영수증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손녀 서연이 보여주었던 화면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 기억을 떨쳐내려 애쓰다가 결국 통장을 다시 꺼내듭니다. 통장을 펼치는 손길은 오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확인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였습니다. 그래도 이미 마음이 흔들린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명자는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출금 내역을 살펴봅니다. 병원 영수증에 찍혀있던 날짜와 통장 날짜를 비교합니다. 두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명자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한 일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단정지어왔던 생각들이 하나씩 흔들립니다. 명자는 통장을 덮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명자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며느리 수정의 방 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의 물건을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망설임을 이깁니다. 책상 위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가방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지퍼를 엽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지갑 안에는 카드와 영수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명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종이에는 대출 상환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합니다. 며느리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액수였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퍼즐의 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을 받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병원 검사, 그리고 대출 기록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명자의 무릎에서 힘이 빠집니다. 명자는 바닥에 조용히 주저앉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숨을 고르지 못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단정적으로 판단했는지가 떠오릅니다.
자존심과 두려움이 먼저 앞서 말을 막았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됩니다. 명자의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명자는 다시 일어섭니다. 장롱 앞으로 가 문을 엽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숨겨두었던 봉투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꺼내 유언장을 펼칩니다. 글자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명자는 종이를 양손으로 잡습니다. 찢으려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이 종이가 자신과 가족을 갈라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방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며느리 수정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멈춥니다. 명자는 급히 유언장을 접어 다시 숨깁니다. 문이 열리고 수정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수정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수정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힙니다. 명자의 가슴이 순간 크게 내려앉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집안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 한쪽 스탠드 조명만이 낮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소파에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은 가지런했지만 손끝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며느리 강수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은 등을 기대지 못한 채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었고 고개는 끝내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 거리는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몇 번이나 숨을 고릅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며느리였습니다. 수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문장 사이마다 긴 공백이 끼어 있었습니다. 수정은 얼마 전 병원에서 할머니의 검사 결과를 먼저 들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명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습니다. 놀람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말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받아들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정은 왜 바로 말하지 못했는지 설명합니다. 괜히 어머님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커져서 잠도 못 이루실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합니다. 명자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감정이 쏟아질 것 같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정은 병원비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정밀 검사와 추가 검사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알아보고 결정했던 과정도 털어놓습니다. 명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이유를 설명할 때 수정은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허락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어젯밤까지 느꼈던 분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은 요양원 이야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혼자 계실 때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길까봐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편하자고 떠넘기려고 꺼낸 말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옵니다.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말들이 다른 의미로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의 표면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명자는 한참 만에 입을 엽니다. 집을 팔면 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정은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빚 이야기를 꺼냅니다. 생활비와 병원비가 겹치며 혼자서 계산하던 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집을 팔 계획은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덧붙입니다. 그 말이 어머님께 어떻게 들렸을지 이제서야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수정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립니다.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숨이 가빠집니다.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무너집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 집에 처음 며느리가 들어왔던 날의 모습이 겹쳐 떠오릅니다. 서툴지만 애쓰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명자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망설이는 듯 손을 뻗어 수정의 어깨 위에 올립니다. 그 손길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쉽게 떼어내지도 않습니다. 수정은 그 손길을 느끼는 순간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명자의 손은 그대로 머뭅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감정이 거실을 채웁니다. 그날 밤 거실의 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침묵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의 무거운 공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 보였지만 집 안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기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깊게 잠들지는 못했지만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은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의심부터 했는지, 얼마나 말을 아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후회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며느리 수정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명자를 보자 잠시 손을 멈춥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챙깁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수정 쪽을 바라봅니다. 같이 나가자는 뜻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습니다. 수정은 그 시선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립니다.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외투를 집어듭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섭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걸음을 맞추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서로 조금 떨어진 채 걸었습니다. 은행 건물이 보이자 수정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수정은 잠시 멈춰서서 명자를 바라봅니다. 말을 꺼내려다 끝내 고개를 숙입니다. 명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먼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구 앞에 앉은 명자는 직원에게 용건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통장 구조를 변경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직원은 서류를 안내하며 몇 가지 확인을 합니다. 수정은 그 옆에서 점점 얼굴이 굳어갑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손을 내밉니다. 수정은 이 선택이 부담이 된다는 뜻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명자는 그 손을 조용히 잡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명자는 수정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직원 쪽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류의 사인이 이어집니다. 명자의 손은 어제와 달리 떨리지 않습니다. 수정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은행을 나서자 햇빛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수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만둡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깁니다.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놓이자 공간의 긴장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명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봅니다. 명자는 종이 조각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습니다. 유언장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정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종이 조각을 다시 모아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커피잔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서 마지막 망설임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봅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안도가 더 짙었습니다. 명자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추자 숨이 깊게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최명자는 선택을 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신뢰를 택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저녁 준비 냄새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식탁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들 동욱이, 그 옆에는 며느리 수정이, 그리고 한쪽에는 손녀 서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풍경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와 비슷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이 오가는 속도는 조금 느렸고 서로의 표정을 살피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 느린 호흡이 오히려 이 집의 현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밥을 먹다 말고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안도와 조심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눈빛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봅니다. 명자는 서연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눈가가 부드럽게 풀린 미소였습니다. 서연은 그 미소를 보고 그제야 젓가락을 다시 듭니다. 식사는 큰 대화 없이 이어집니다. 누군가 일부러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들이 이미 오간 뒤의 식사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명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외투를 챙기며 오늘 외출할 예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립니다. 이번에는 숨기거나 둘러대지 않습니다. 수정은 명자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욱도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외투를 건네줍니다. 명자는 집을 나서며 잠시 현관 앞에 멈춥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문을 닫습니다.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다시 여는 순간 명자의 시야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옵니다. 서류가 정리된 책상과 조용한 실내 공기, 그리고 낮은 목소리의 안내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준비해온 내용을 차분히 전달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유언장을 폐기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류 위에는 다시 한번 명자의 재산 목록이 정리됩니다. 집, 예금, 그리고 오랜 시간 모아온 모든 것들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명자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명자가 더 오래 머문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유언장 끝에 덧붙일 문장을 어떻게 남길지 오랫동안 고민해온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명자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글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쳐 쓰게 합니다. 표현 하나, 단어 하나에도 시간을 들입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명자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결심이 아니라 확신이 그 손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봉투에 담겨 명자의 손에 돌아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그 숨과 함께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이웃 박영호를 마주칩니다. 영호는 평소처럼 천천히 걸어오다 명자를 보고 멈춥니다. 명자의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자는 짧게 자신의 선택을 전합니다. 영호는 말없이 명자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 손길에는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질녘 명자는 집 대문 앞에 섭니다. 집 안에서는 저녁 준비 소리와 사람들의 기척이 들려옵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잠시 듣고 서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명자는 봉투를 가방 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관계를 다시 선택한 기록이었습니다. 명자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 순간 집안의 불빛이 자연스럽게 명자를 맞이합니다. 이 집은 여전히 명자의 집이었고 동시에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가 남긴 유산은 숫자로만 계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늦었지만 다시 선택한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